네, 2주차 2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적혈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적혈구는 정상인데 그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빈혈을 분류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혈구의 생성인자를 다시 한번 뒤져볼까요? 철은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했었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보셨죠? 헤마토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적혈구 생성 촉진인자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말씀드렸던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뒤져서 정확하게 그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타민 B12입니다. 바이타민 B12는 코발트를 머금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구조, 바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세포 분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물질이 빈혈과 아주 생성 자체도 그렇고 잘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구의 생성 과정 중에 적혈구의 생성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조혈모세포라는 줄기세포에서 각 구형 성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그 바로 앞전에서 헤마토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적혈구 생성인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저 부분을 촉진시키면 적혈구의 생성이 왕성해지겠죠. 바로 저 부분을 헤마토포이에틴이 항상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마토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을 한번 볼까요?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그러는 헤마토포이에틴의 기능, 그리고 관여하는 여러 가지 질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는 인자는 바로 이 분처럼 호흡기 질환에 있을 경우,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원인은 호흡기입니다. 그게 기관지가 되던, 그게 폐가 되던 등등의 여러 가지 호흡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몸에 산소가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몸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 거예요. 따라서 호흡기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질환에 들어가 있으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를 몸은 선택합니다. 바로 그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개수를 늘려버리는 겁니다. 영시원치 않은 호흡기계에게 목매달지 않고 결국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의 개수를 늘려서 지금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죠. 적혈구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아까 보셨죠?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면 됩니다. 답은 나왔네요. 호흡기 질환 환자의 혈액을 빼보면 정상일 때보다 적혈구의 퍼센트가, 개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바로 이유는 헤마토포이에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다른 형태의 질환은 아닙니다만 상황을 한번 볼까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고산지대에 살면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의 분압이 낮아져요. 해발 2,000, 3,000m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산소의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어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숨이 찹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것처럼 몸이 전체적으로 불만을 갖게 돼요. 또다시 헤마토포이에틴이 나타납니다. 헤마토포이에틴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딱 감지하고 적혈구의 개수를 늘리려고 노력하지요. 바로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적혈구의 개수가 늘어나곤 합니다. 바로 헤마토포이에틴의 도움하에 그렇게 되겠죠. 말초 조직 내 산소가 부족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기 질환 환자의 상황과 대기 중에 산소 부족하다는 상황은 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호흡기에 질환이 있건 대기에 산소가 부족하건 산소가 없기는, 말초에서 조직들이 산소를 공급 못 받기는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적혈구증의 불리함인데요. 지금 보시면 안데산맥도 그리고 티벳고원도 틀림없이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입니다. 산소의 분압이 낮아서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해발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 거기 올라가면 허덕여서 죽습니다. 숨이 차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축구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적응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고산지대에서 축구 경기를 했던 예를 들어 볼까요? 멕시코나 아니면 남아공에서 월드컵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비슷한 해발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전지훈련은 즉 한 달 전쯤 그 고산지대에 적응하기 위해 미리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축구도 안 했는데 숨이 차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점점 헤마토포이에틴이 적응을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시간 지나면 점점 숨찬 게 사라지게 되고 그 적응을 마친 상황에서 고산지대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하면 덜 숨차겠지요. 바로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안데산맥도 티벳고원도 틀림없이 고산지대임에 틀림없는데 두 종족은 다른 형태로 적응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안데산맥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지금 말씀드렸던 헤마토포이에틴의 도움하에 적혈구의 개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적혈구 증가한 형태로 이 종족은 잘 살고 있겠죠. 적응을 잘 끝내고. 근데 티벳고원에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방법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또 하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호흡수가 증가하는 방법으로 적혈구가 아닙니다. 호흡수를 평지에 있는 사람보다 좀 호흡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응을 맞추었습니다.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것 같죠?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두 종족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적혈구증의 불리함 볼까요? 지금 쭉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궁금증을 나타낸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 그럼 적혈구 그냥 많게 하면 좋잖아. 여분의 산소를 가지고 있고 적혈구를 보통 전체 피를 보면 한 40에서 45% 정도가 적혈구의 퍼센트인데 전체 혈액의 한 40에서 45%가 적혈구인데 한 70%면 어떨까? 산소 잘 운반해주고 너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적혈구증의 불리함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혈액 중에 적혈구의 개수가 많아져서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 더 걸쭉해지면 심장이 피를 박출해내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심장한테 부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적혈구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것에 지금 불리함이라고 쓴 것입니다. 너무 적으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에 불리하고 적혈구가 너무 많으면 이게 찐득찐득해서 심장한테 부담이 되니 이것도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적혈구의 퍼센트는 아마 이런저런 것에 거의 중용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지금 그 퍼센트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됩니다. 적혈구 증가하는 게 꼭 좋지 않다는 것을 다적혈구증의 불리함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장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물학적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등등의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중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죠? 적혈구의 남녀 차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적혈구의 남녀 차이는 많은 얘기를 속에 담고 있는데 같이 퍼센트를 먼저 보시기로 하죠. 남성 호르몬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여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장의 생성을 촉진시켜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적혈구 백분율을 보면 남성은 47%인 반면 여성은 42%입니다. 전체의 혈액 중에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는,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남성이 적혈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높다는 것이죠. 여성은 혈장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퍼센트가 낮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어린아이일 때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특출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어린아이 때는 남녀아이가 차별이 없이 거의 둘이 같은 적혈구 백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답은 이미 남성 호르몬은 적혈구를, 여성 호르몬은 혈장을 밀고 있다라고 제가 미리 답을 드린 셈입니다. 남성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사냥 등등으로 외부로 돌아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그리고 괜찮은 여러 가지 먹거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량이 많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빠른 주자가 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몸을 써서 결국은 그걸 잡아와야 가족이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살아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사냥, 이런 등등의 먹이 활동을 위해서는 적혈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골격근이 그 먹이로 써야 될 사냥감을 잡을 수 있겠지요. 남성 호르몬이 바로 적혈구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그럼 여성은 왜 혈장에 치중할까요? 여성은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같이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전 정보가 전혀 다른 또 다른 타인을 내 뱃속에다 넣어놓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서로 세포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환은, 다시 말하면 적혈구나 등등의 세포를 서로 교환을 할 수는 없어요. 딱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영양분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혈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장을 통해서 영양분, 산소를 아이에게 주고 노폐물을 혈장을 통해서 받아와야 돼요. 큰 기생충 같은 큰 자기 아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혈장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어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을 이용하여 혈장에 치중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성, 여성 호르몬이 그 목적에 딱 맞게 적혈구 백분율을 지금 갖고 있는 셈이죠. 조금 이따 임신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바이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됩니다.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특히 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적혈구 말씀드렸던 대로 햄 분자가 있고 가운데 철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철, 영양결핍에 철이 부족하다 그러면 빈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햄 분자를,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햄 분자가,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적혈구가 있더라도 약간 허연색이거나 붉은색이 아니겠죠? 그리고 조금 작은 형태의 적혈구가 될 것입니다.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철이 부족한 빈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 적혈구보다는 작고, 그리고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산소를 머금고 붉어졌던 그 정도가 아마 흐릿한, 좀 보면 약간 하얀색에 가깝죠? 덜 붉은 적혈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철 부족의 빈혈 현상이었습니다. 출혈이 돼도 빈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아까 보셨던 이 혈액이 줄면, 출혈이 되면 세포 외액이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빈혈이 되게 되는데, 설명을 조금 간추려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니까 잘 정신 차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몸에 있었던 물의 퍼센트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몸에는 60%의 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세포 안쪽에 40%의 물이 있고 세포 바깥쪽에 20%가 있습니다. 그 20%를 다시 또 분류해 볼까요? 혈관 속에 있는 혈장이 5%, 그다음에 혈관 밖에 있으면서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 외에 15%가 존재합니다. 이 5%의 혈장과 세포 사이에 있는 혈관 밖에 있으면서 있었던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물은 서로 쉽게 교환이 가능해요. 교환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한쪽이 부족하면 나머지 쪽에서 금방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곤 합니다. 자, 출혈이 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혈관이 잘못돼서 출혈이 됐습니다. 출혈이 되고 나면 출혈될 때 적혈구만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혈장만 빠져나가나요? 혈장과 적혈구가 동시에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통 빈혈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혈관에서 피를 빼서 적혈구의 백분율이 전체 중에서 적혈구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라는 걸로 빈혈을 진단하는데 예를 들어 이만한 콜라가 있는데 한 잔 먹었습니다. 누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따른다고 해서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의 콜라의 맛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적혈구와 혈장이 같이 빠져나온 상태의 나머지 혈액의 그 속에 있는 적혈구 백분율은 출혈이 되기 전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콜라의 맛이 같듯 바로 출혈이 된 다음이나 되기 전이나 적혈구 백분율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혈장과 세포 간질액은 서로 돕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이 되고 나면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빠져나가고 나면 금방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 저 거의 혈장에 가까운 성분이 혈관으로 들어와서 보충을 해줍니다. 적혈구는 혈장하고 빠져나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혈장만 들어와서 적혈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출혈이 빈혈이라고 진단 내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를 싹 뽑아가지고 재보면 간질액이 들어와 적혈구를 희석했기 때문에 빈혈인 형태로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거 한번 떠보시죠. 임신을 해도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임신 8개월 정도 됐다고 그러고 가정해 놓고 제가 변한 퍼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8개월 정도 되면 적혈구가 증가합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당연히 두 집 살림이니 당연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혈구가 감소합니다. 뭔 얘기죠? 적혈구 증가한다고 금방 얘기했다가 적혈구가 감소한다네요. 잘못 말했나요? 지금 적혈구 증가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 칸을 읽어보시죠. 혈장은 증가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임신 도중에 많이 나와 혈장을 부쩍 증가시켰는데 증가시킨 정도가 적혈구보다 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혈구는 25% 증가했지만 혈장은 33%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이분의 임산부의 피를 뽑아서 적혈구 백분율을 계산해보면 측정해보면 아마 적혈구 백분율이 감소했을 겁니다. 바로 임신을 하면 빈혈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혈장의 양과 적혈구 양의 비율, 전체의 적혈구 개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샘플링을 해서 피의 일부를 검사해 본 다음에 빈혈이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가능한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는 과정을 잠깐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혈구는
20일 정도의 수명 기간, 한 4달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4달 되면 아까 좁은 실핏줄을 지나가는 거 보셨죠? 7에서 8 마이크론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적혈구가 5, 6 마이크론 되는 실핏줄을 지나가려면 목 걸리고 무릎 걸리고 해서 사실은 찌그러져야 됩니다. 굽혀지고 그래야 되죠. 젊었을 때는 그게 잘 구부러지는데 117일, 118일, 119일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원치 않은 적혈구를 감시하는 백혈구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118일, 119일 된 할머니, 할아버지 적혈구 있으면 바로 데려다가 할머니를 죽여버립니다. 딱 적혈구를 깨트려버리고 결국은 120일 산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적혈구는 다시 이제 재활용되는 데 사용되게 되죠. 조금 잔인했나요? 다시 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혈구 파괴 시에 철과 단백질 등은 햄 분자에 있었던 철도 있고 단백질은 재활용되고 헤모글로빈 속에 있는 햄 분자를 다시 뒤져보면 철과 빌리루빈으로 다시 분류가 되게 돼요. 저 분류된 분해돼서 나타난 철은 재활용되고 빌리루빈은 노폐물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하면 쓸개즙으로 배설되게 되는데 저 배설된 빌리루빈은 보통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대소변의 색깔을 내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소변 색깔이 빌리루빈 색깔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죠. 너무 과량 만들어져서 충분히 다 배설되지 못하면 이게 역류해서 피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황달 현상, 말씀드린 대로 얼굴빛이 거의 똥빛이 되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바로 저 빌리루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혈구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된 저런 적혈구를 결국은 다 이제 제거해 버리고 다시 또 2번으로 가보실까요? 신장에 가면 헤마토포이에틴이 만들어져서 저것이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킨다네요. 적색 골조에서 적혈구가 막 생성되고 있는 3번 보이시죠? 그러다 산소 운반 능력은 증가돼서 이제 잘 살다가 120일 되면 또 처음처럼 딱 죽이고 속에 있는 철이나 등등의 물질은 재활용하고 그 없어진 상황에서 헤마토포이에틴에 의해서 생성이 촉진되곤 하는 것입니다. 적혈구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